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의대 증원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는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가까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해결될 맞습니다.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의사들도 정부도 서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요. 제가 날짜를 세보니까 오늘로 딱 25일 됐더라고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게 지난달 20일부터였습니다. 네. 이제 갈등이 풀릴 기미는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은 계속 길어지고 있고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국민들, 환자들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정부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또 이 전공의들에 이어서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지, 또 앞으로 입장을 바꿀 생각은 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제가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리해 볼까요? 네, 의료개혁 더는 늦출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 최소한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각 병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응급실과 소아과 뺑뺑이 사태, 필수 의료과 지방 의료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국정의 중요한 과제라며 네. 의료 체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의료 개혁에 이 의대 정원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부가 더는 의료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197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수가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건 이런 건데요. 산부인과에서 아들, 딸을 낳기 위해서 병원에 지불하는 이 비용이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낳기 위한 그 비용보다 더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출산하는 그 새끼를 낳는 비용이 비보험으로 되기 때문인데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잘못된 책정 구조 속에서 지금 3,000명의 의사들이 또 600명, 700명이 비보험으로, 그러니까 필수 의료가 아닌 곳으로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네. 이들은 또 전문의 코스도 밟지 않고 의대 졸업을 하고 빠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인력으로 따지자면 3,000명에서 600명, 700명이 빠지게 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면서 예. 이 지금 필수 인력이 배출되는 의사들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정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의료 수가 문제는 대화나 협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막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지금 의료계에 대화를 하자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고 요청을 해왔는데 이제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건 건데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의료개혁을 위해서 뭐 환자나 병원 관계자, 간호사, 전문가 등을 130번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협 측에 이를 위해서 따로 논의해야 되는 채널들이 있어야 된다고 의협 측에서 요구를 해와서 의대 정원만을 논의하기 위해서 28번을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의협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 이게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의료계 마지막으로 1월 15일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귀 단체는 의료 증원을 몇 명을 원하느냐 이렇게 보냈는데 끝끝내 답신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헌법 제36조 사망을 들면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를 안 하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실정이 2035년이 되면요. 의사가 10,000명에서 15,000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의협이 대화 테이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TO를 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짚어보면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DJ 정부 때 의학 분업 당시 의료계가 파업했던 일들을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때도 의료계가 집단 파업을 했었는데 이제 40일, 50일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가 그때 의대 TO를 351명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줄였던 숫자가 이제 올해가 되면요. 6,000명이 된다고 밝히면서 만약 이때 정부가 줄였지 않았다면 6,000명의 의사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지금도 늘리지 않는다면 이게 10,000명에서 15,000명의 의료인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미루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지방의료 문제도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 대책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방의료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의과대학의 지방인재 전형 비율을 지금 40%에서 대폭 확대할 거고 계약형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국립대 병원 교수도 1,000명 정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지역 의료 간 그 협력을 위해서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에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지금 수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지하수가를 도입할 거다 이렇게 밝혔고 정부는 올해 안으로 법을 이제 재개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 입장은 강경해 보이는데 이게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공의들 네. 집단 이탈하고 의대생들은 휴학하고 지금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나서고 있어요. 네, 지금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사직할 결심이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빅5를 가진 이제 서울대와 울산대,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등과 대화의 장을 열지 않을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앞서 원광대와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결의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원래 19개 대학에서 지금 24개로 늘어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요. 오늘 저녁에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이제 제출하게 된다면 의료 공백 사태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네. 서울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도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 회장이신 서울 성모병원 외과 이도상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입장 들어보죠.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도상 교수입니다. 예, 가톨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의 뜻을 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참여 의사 밝힌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저희 대학의 이제 교수협의회가 한 1,500분 이상 교수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의회에서 설문조사 이회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총회를 쭉 했는데 76.6%의 찬성으로 교수가 이제 자발적 사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의결을 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많다면 한 700분 이상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가 넘어가면 비중이 높은 편이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행동하자라는 건 거의 90% 이상이 나오는 건데요. 사직만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좀 높습니다. 예.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배경 좀 들어볼까요? 저희 이제 대학은 이제 아시겠지만 카톨릭 대학은요, 생명 존중이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생명을 되게 존중하는 그러한 이념으로 시작했었던 대학인데요. 의과대학 교수는 근데 의사도 되고 교육자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는 이제 소명이 환자 치료죠. 네. 근데 이제 현 상황이 우리가 이제 중증 환자 또는 필수 환자 치료하는 데에서 환자 안전하고 의료사고 예방의 한계점에 지금 이제 도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또한 이제 뭐 교육자로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들 나누고 계셨지만은 미래 의사를 키워나는 그러한 사태에서 학생들도 교육에서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과대학 교수인데 실은 의미가 의사나 뭐 교수로서 의미가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우리 교수들 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네. 사직서 제출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는 의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를 보기도 하지만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전에 만약에 해가 되거나 네. 아니면은 학생은 뭐 전공 수련이 다 들어가지만 그 안전에 해가 되는 시점이 아마 사직서 제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제출하진 않으신 거고요. 예, 이제 어제 저희들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의결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이제 계속 이 현 사태를 보면은
아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직서를 내실 경우에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 치료 진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교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직서는 최후의 수단이죠.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응급 환자 있고 중증 환자 있고 요전에도 뭐 필수 의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환자들을 버리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예. 아까도 했지만 이제 자꾸 한계 사항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이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가장 이제 아까도 보면은 이제 대화 토론 말씀도 하시고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기본은 그냥 조건 없는 대화입니다. 네. 대화를 하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교수지만은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젊은 의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정부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힘을 갖고선 자꾸 조건을 갖다 내세우면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면 아마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기 초인데 가톨릭 의대 분위기도 이 상황과 맞물려서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 의대에도 이번 일 때문에 휴학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제 학교마다 실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각 의대마다. 근데 이제 저희 가톨릭 의대는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학장단이 사표를 다 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표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학장단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의 유급 또는 휴학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이야기는 학생들이 휴학, 유급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학장단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학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학생은 없지만은 차근차근 아마 그런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 가톨릭 의대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의료개혁의 큰 방향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료개혁의 가장 큰 방향은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계속 논의하시는 걸 이제 저도 라디오로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하는 건데, 예.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시죠.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체성,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이 다 대화 토론해야 됩니다. 예. 그 안에 문제점 파악하고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의대 교육에서 학생을 의대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학과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데요. 그 인프라에는 무슨 교수, 뭐 학교 시설, 뭐 자원 이런 것도 있고 교육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걸 갖다가 다 만들면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문제점 알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하고 그 다음 문제되는 거에서 시급성을 볼 때 아까 이제 지역사회나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고 정부에서 많은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급히 빨리빨리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돼야지 하는 그런 장기적인 문제로 차근차근 준비돼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대화의 필요성을 자꾸 이야기 드린 게 시급한 거 지금 이제 많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급한 거 빨리빨리 풀고 네. 그다음에 긴 안목에서 그 학생 뭐 증원 문제나 이런 거는 대화를 통하면은 해결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계속 지금 이제 우리 뭐 교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료에서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교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발전에 해를 주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지만 저도 환자 안전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지금도 이 순간에 병원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무조건 뭐 우리만을 위해서 뭐 이게 아니라 같이 하는 동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고 있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도상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 의대 교수들도 마지못해 자발적인 사직은 결의를 했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정치권 소식 짧게 살펴볼까요? 오늘 또 막말 관련해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 과거 SNS에 올린 막말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 같은 기류는 보이지 않았고요. 네. 지금 공관위의 입장을 기다리는 듯 했는데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는 장예찬 후보 논란에 대해서 발언 내용이나 문제적인 지점,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후보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입장이 나온 이후에 이제 장예찬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건데 이 공식 기자회견을 공관위가 고려를 할 건지 예. 아니면 공천을 취소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취 관련된 부분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으로부터 좀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성동구 이제 공천에서 경선 이의 제기를 했던 하태경 의원 네. 이의 신청이 기각됐어요. 네, 오늘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이제 이해운 전 의원 캠프 부정행위에 이제 공관위에서는 이의 제기에 기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논란이었냐면요. 이해운 전 의원과 이제 하태경 의원은 중성동 을에서 경선을 맞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이겼는데요. 발표 직후에 이제 하 의원은 수학적으로도 너무 믿기 힘든 결과였다라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로우 데이터를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이 메신저 단톡방에요. 연령을 속여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한 글이 올라왔는 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하 의원은 이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국민의힘 공관위원회에도 이제 의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관위에서는 이 하 의원의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고요. 네. 이 전 의원의 공천을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계자와 이해운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 이러면서 기각을 했고요. 이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취재 파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